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주변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살짝 어떤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어떤 우려 섞인 목소리도 사실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유권자든 어떤 당원이든 우리 국민이 정말 강력하고 강렬하게 지지를 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 힘을 주고 부르짖는다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화력으로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일단 리더가 괜찮은 리더가 섰기 때문에 네. 어떤 민심의 반영이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굉장히 그 대중과 소통하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잖아. 그렇습니다. 그 예. 밑바닥 민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예. 이임식 멘트를 하는데 네, 네. 서민과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멘트가. 네. 그러니까 그런 멘트를 계속 날려 이 사람은. 그리고 현대고등학교 강남에 자란 사람 같지 않게 네.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그렇습니다. 서민과 약자라는 프레임, 그러니까 네. 패러다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편에 서서 실제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이제 저는 한동훈 장관을 우리가 견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롭잖아 거기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민심이 한동훈 장관을 그러니까 괜찮은 리더로 만드는 효과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서민과 약자 편에 서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저는 그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동료 시민. 네. 한동훈 장관이 임사에서 동료 시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구사하시더라고요. 동료. 네, 그래서 그 동료 시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이 항상 자주 쓰는 말이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랑 그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료로 생각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저는 그 단어도 되게 참. 아니 근데 멋있다. 내가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네. 나는 검사를 많이 겪어봤잖아. 감옥에서. 네,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겪어보고 아니, 그 콘서트도 검사님이랑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수사관이었나? 수사관, 예. 국정원 수사관이랑 했는데 나는 그 제일 잘하시겠네요. 나를 네. 수사한 검사만 해도 여러 사람이야. 네. 근데 검사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딱딱해. 굉장히 딱딱해. 그리고 무슨 농담도 잘 못하고 네, 건조하다 이거죠. 네, 건조해. 예. 드라이해. 그리고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그런 맛이 그런 거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해. 스타일이 검사 같지가 않아. 네. 근데 그 한동훈 장관도 검사 때는 이제 수사할 때는 좀 건조했겠죠. 그래도 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그런 민심이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한다면 네네네. 나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제 뭐 제왕적 대통령제 뭐 이따위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그냥 이거 알아서 해. 네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고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가 이러해야 되고 이런 거는 너무 작은 거라고 생각해. 네네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권 정치와 새로운 탈이념 정치를 딱 양자에 두고 네네.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된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네네네. 스토리를 만들고 퍼뜨려야지. 그래서 이 양자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네. 여기서 시간 이제 빨리 할게요. 첫 번째는 운동권 정치는 이제 개차반으로 이제 죽이는 거지. 이건 왜 그러냐면 네. 내가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네.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책인데 네네네. 프랑스 대혁명 때 뭐 루소니, 네. 뭐 로크니 예. 이런 정치 철학에 대한 얘기는 나중 얘기고 그런 얘기 잘 안 한다고 사람들이 17세기에 그런 얘기 했겠어 18세기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만 나오냐면은 왕실의 부정비 탐욕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매섭게 질타하는 만화, 판화 예. 뭐 이런 게 그냥 완전히 덮었다는 거야. 그렇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냐면 뭐냐면 네. 이제 운동권 정치와 탈이념 정치니까 얘를 죽여야 얘가 살잖아. 맞습니다. 그지? 예.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탈이념 정치고 운동권이 어떻고 이런 얘기도 필요하지만 네. 완전히 그냥 개차반으로 만들어야 돼. 개차반을 만드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운동권의 어떤 그런 치부를 계속 공략한다는 건가요? 치부를 집요하게. 집요하게. 그래서 내가 스파이 외전에서 네. 글을 하나 썼잖아. 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운동권들의 최대 약점은
한민전이야, 한민전 방송 듣고 너네 운동했잖아. 네 신념대로 니네가 토론해서 한 거야? 아니잖아. 내가 볼 때 그게 제일 커. 자기네들이 토론하고 자기네들의 자력으로 이렇게 어떤 뭔가 추구하고 한 게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퍼뜨려야 되는데 그 얘기를 상징하는 단어가 한민전이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내가 절대로 우리는 북한은 이라고는 얘기하지만 한민전이라는 얘기가 딱 나오면 입을 쪽 다물어. 그럼 대표님이 좀 전선에 나서서 진짜 어떤 토론회든 어떤 100분 토론이든 이런 거 좀 MBC 좀 이런 거 기획 좀 해요. 민경우 대표님과 민주당 뭐 정청래든 뭐 아무튼 뭐 운동권 정치인 하나 나오라고 해서 한민전에 대해서 토론만 해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스파이외전으로? 스파이외전에서 내가 책을 썼잖아요. 김순덕이라고 동아일보 대기자잖아. 대기자가 이 양반 오늘 아침에 글을 썼는데 내가 쓴 스파이외전에서 다 빼고 그 얘기만 딱 인용해놨어. 뭐라고? 알고 봤더니 니네 한국민족민주전선의 방송을 듣고 운동을 했다라고 민경우가 말한다. 이렇게 써놨어. 진짜. 그 얘기가 중요한 거야. 나는 그 얘기를 진짜 효과를 발휘하고 있네요. 그 얘기를 누군가 김순덕 대기자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얘기를 인용해 주기를 바라면서 책을 쓴 거지. 그렇습니다. 이 한민전을 최국 TV의 민경우 대표님이 한민전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얘기해 주신 영상이 있는데 그거 좀 찾아서 좀 봐주시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운동권 정치를 이제 죽여야 되니까 내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제가 연구하는 거는 주로 그런 거 연구해요. 얘네들이 약점이 뭐지? 역시 집요하십니다, 대표님. 나는 성격이 이렇지 않은데 왜 그러지? 착하고 이러는데. 아닙니다. 아니 그러지 마. 아닙니다. 이것이 역시 이래서 민경우 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아니 대표님이 지금 그렇게 하셔야 정말 이 탈운동권 정치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게 민주당이 이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최국 씨가 나를 지금까지 봐왔던 것에 비추어서 이 사람은 정직하고 순수하고 인자하다라고 좀 얘기 좀 해줘봐. 너 나를 구겼잖아.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경우 대표 항상 인자하시고 정직하시고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근데 젊었을 때 사진을 뵀을 때는 좀 진짜 좀 핸섬하지. 핸섬하면서 되게 좀 성격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촬영하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윤석열 운동권하고 이게 대치 쪽에 있다면 이쪽을 까는 게 있고 이제 이쪽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한동훈의 건국 신화를 만들자고. 건국 신화. 아래에서 태어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환웅과 광고였고 이런 건데 원래 좀 안동 장관이 이걸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 원래 그런 걸 퍼뜨리자고. 그걸요? 축지법을 쓴다 뭐 이런 건데 축지법을 쓴다. 좀 더 들어보세요. 한동훈 장관은 애초에 인간의 몸에서 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막 할 건데 그런 얘기 너무 안 믿으니까 믿게끔 각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볼 때 검사의 위상이야. 검사의 위상. 정의로운 검찰. 정의로운 검찰이 운동권을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자기들의 죄를 반성하진 않고 자기들을 면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검찰 독재라는 누명을 씌웠다. 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스토리를 계속 퍼뜨려야 된다. 그리고 그게 뭐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먹혀. 지금 거기서 만약에 부딪히고 있는데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 청년 하나가 5년 전에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막 그냥 증거를 조작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때리고 막 그런다는 거야. 내가 검찰 조사를 받아봤잖아. 이 새끼야 그런 거 없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정우성 나오는 영화 뭐야? 더킹이죠. 더킹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더킹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은 다 대부분 검사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주 악한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범죄와의 전쟁에서도 그 곽도원 그 검사로 나왔을 때 그냥 다 그런 이미지를 얘네들이 어느샌가 계속 주입을 시켜 놓으니까
아 진짜 검찰이 이런 식으로 독재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뇌리에 계속 바뀌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영화, 드라마 이런 거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의로운 검찰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요. 정의로운 검찰이 누구를 때려잡아야 되냐면 운동권을 때려잡아야 돼. 그러니까 조폭을 때려잡는 건 별로 임팩트가 없고 운동권을 운동권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토리 중에서 내가 방송에 나가서 이 스토리를 얘기했더니 네. 채널 A에서 바로 써먹었어. 어, 이 스토리. 나도 최근에 이걸 깨달았어요. 뭐라고요? 깨달았는데 이 스토리랑 연결되는데 뭐냐면은 87년 6월 달에 데모를 왕창 했는데 87년 6월 달이 끝났으면 네. 이제 데모할 일이 없는 거야. 저도 맞습니다. 예. 90년대 때는 운동할 일이 없었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운동할 일이 없었는데 그 정의찬이나 이런 사람은 왜 사람을 그렇게 때려 잡았답니까? 그러니까 운동할 일이 없는데 네. 운동을 했어. 어. 심지어 사람을 죽였어. 네. 그건 뭐냐면은 그냥 건달인 거지, 건달. 이권 건달인 거지. 그건 웬만한 조폭도 그렇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해봐. 운동할 일이 있어. 예. 근데 폭력을 저질렀거나 누구를 때렸어. 예. 그건 정상 참작이 되잖아. 운동할 일이 있을 때. 있는데. 예. 근데 운동할 일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야. 예.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서 어. 공부하기 싫어서가 나오지. 예. 공부하기 싫어서 예. 몰려다니면서 운동권 흉내를 낸 거야, 니네. 흉내내고. 예. 그러니까 건달이 되는 거지. 없는 이유를 계속 만들고. 어. 그럼 건달이네요. 그리고 그렇게 건달이 된 운동권 집단을 얘네들이 심지어 정치에 몰려 들어가서 네. 정치적 정당을 만든 거지. 그리고 얘네들이 부정 비리를 하니까 검사가 때려잡았어. 이 스토리를 만들죠. 맞네요. 예. 어. 이런 거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이정근 이 남편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정근 씨가 이제 남편이 죽었다. 예, 그래서 지금 구속 집행정지로 지금 밖에 장애 치료라고 이렇게 내보내줬대요. 근데 이제 경험자로서 이게 구속 집행정지 이렇게 내보내 주는 게 이게 원래 쉽지-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누가 죽으면? 일반적으로 해주는데 네. 그 일반 범털들이 정치범이나 이런 사람 요시찰들한테 차별하는 대표적인 게 네. 면회, 네. 그다음에 형집행정지, 아. 의료예요. 의료. 의료. 하나씩 얘기하면 면회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5분인가 10분밖에 못 해요. 근데 나는 특별 면회라는 게 있어. 특별 면회라는 게 이렇게 옆에 내 와이프가 옆에 있으면서 네. 1시간 정도 얘기해. 그러니까 엄청난 특혜지. 그런 게 이제 주로 이제 정치범하고 정치범? 예, 그리고 요시찰. 요시찰이 뭐예요? 요시찰이니까 요시찰 셀럽 안에 또- 정치범도 있고 뭐도 있는 거지. 예. 진짜. 그리고 변호사 면회라는 게 변접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변호사 면회는 무제한 가능하지. 왜냐하면 방어권이 있으니까. 무제한이에요. 예, 하루 종일? 예. 그러니까 재벌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오라 그래.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도소에 안 있고 그 변호사 면접하는 곳은 좋거든요. 따로 있어요. 예, 또. 따로 있어요. 예. 거기에 하루 종일 가 있어. 하루 종일? 그것도 특혜죠. 엄청난 특혜지. 진짜. 그게 특혜고. 그러면 예. 예를 들어 지금 그 당시 그때 대장동 때 들어갔던 남욱이나 예. 이런 사람 지금 정진상이든 이런 사람들은 예.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그러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고 있죠. 하루 종일 그 사람은 밤에 잘 때만 안으로 들어와. 담배도 피우고. 그래? 담배는 안 줄 거야. 그래. 담배 같은 건 엄격히 그건 또 엄격하게 통제해요. 하는데 대신 너무나 편안하게. 네, 편안하죠. 커피 정도는 먹을 것 같은데. 예. 그게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정근 같은 케이스가 일반인한테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이렇게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쉽게 되지 않아요. 요즘은 좀 나아졌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건 장례니까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적이니까 된 거죠. 예. 아무튼 참 이게 민주당은 희한하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도 그렇고 송영길도 그거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터지니까 후원해줬던 그 후배가 극단적인 또 선택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정근 남편도 지금 이러고. 운동권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내성이 안 좋은 내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소설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문제가 터졌을 때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상황을 돌파하는 거. 우리나라도 전쟁 영화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수류탄이 터지면 네.
자기가 엎드려서 자기는 죽되 다른 사람들은 구하는 미담 같은 거 있는데 네. 그거는 군인들 얘기니까 그렇다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죽음을 인하 자기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간다라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많은 거죠.